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성우입니다. 새로운 커리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기 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북두칠성 위치편입니다. 원래 선생님 커리에서 북두칠성은 파이널 커리였습니다. 그래서 뭐 빠르면 8월, 작년 같은 경우 좀 당겨서 해서 아니면 9월, 10월 이때 오픈되는 커리였어요. 근데 올해는 과감하게 컨셉에 따라 북두칠성 커리를 둘로 나누고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파이널적 의미는 있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파이널이 아닌 실제로 6월과 9월 평가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커리로 만들었습니다. 위치편과 자료통계편 이렇게 둘로 나누었어요. 그 중에 위치편과 관련해서 6월 평가원 이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급하게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교재를 준비했습니다. 자, 표지는 이러합니다. 북두칠성 위치편, 한국지리, 세계지리 표지고요. 어떤 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냐 보여드릴게요. 한국지리부터 이렇게 지도와 지역성의 권역별로 정리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무지개나 이런 거 하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제공했던 교재 속에나 아니면 책갈피에나 있었던 것들이죠. 근데 이제 이런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점점점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좀 복습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조금 더 심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체적으로 교재를 구성시켰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어느 도시 있었던 걸 좀 더 많은 도시들을 담과 동시에 학생들이 요새 문제에서 되게 한국지리 문제에서 어려워하는 건 뭐냐면 선지 속에 어느 지역은 시다, 어느 지역은 군이다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까지 물어보게 되면 행정구역의 단위까지 물어보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직접적인 지역성, 지역 특색 문제가 아니어도 통계 자료로 어느 지역의 인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지개 개념 단원에서 할 때는 4단원 도시 파트나 이런 데서 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 봤어요. 이렇게 권역별로 쭉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인구수를 쭉 정리를 하고 권역별로, 그리고 그런 것들의 행정구역 단위를 뒤쪽에 쓰고,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는 군지역이 몇 개 없으니까 군지역은 조금 더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음영을 넣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그 지역들에 대한 특색, 자주 나왔던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백지도 학습, 그러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퀴즈 형태로 여러분들이 시, 군 단위에 대한 것을 연습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워하는 선지거든요. 시, 군. 실제로 N수생들을 기준으로 하면 3월, 4월 덮프를 선생님이 대성마임에게 해설 강의를 올렸는데 3월 달에는 있었는데 4월 달에 덮프에 없었던 유형 중에 하나가 선지의 두 문제가 3월 달에 시, 군 단위에 대한 선지가 있었어요. 학생들 대부분 그거 많이 틀렸었습니다. 많이 틀렸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역성 주고 지도에서 고르는 연습까지 실전형으로 할 수 있게끔, 이게 작년 수능 기준으로 하면 5문제까지 늘어졌으니까 그런 것들 넣어놨고, 그리고 이제 최근 트렌드에 맞게끔 지역성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주고 예, 아니요 간다든지 아니면 벤 다이어그램 주고 해당하는 거 골라라 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런 식의 문항을 선생님이 여러 커리에 대비해서, 그리고 파이널에 대비, 그 높이바람 모의고사에 대비해서 조교들과 만들고 있었던 것들을 먼저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해. 앞에서 배웠던 것들은 이렇게 문제로 각색이 되어서 지식이 있어도 문제에 적용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한국지리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교재 분량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선생님의 페이지는 확인해 봐야 되지만 강의로는 3강에 걸쳐서 짧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독학용으로 좀 쓸 수 있게끔, 강의도 강의지만 그렇게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재는 보시면 되고요. 세계지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무지개 교재에도 있는 것처럼 대륙별 주요 국가들에 대한 특색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빈칸 문제로 그걸 만들어서 연습을 해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역성을 준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도 선지까지 조금 더 넣어서 연습을 시켜드리면서, 세계지리가 특히 지역성 문제가 강조되다 보니까 좀 많은 시도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담아놨는데 이렇게 하면서
요거 있잖아요. 요거. 누구 나라 옆에 누가 붙었다. 뭐 예를 들면 평가원에서 인도와 미얀마의 국경이 닿았다 안 닿았다 이런 것들이 평가원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특히 변형된 모의고사들을 풀 때는 본물을 이루면서 나오고 난이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을 했고 학생들이 불안감을 갖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역별로 연습할 수 있게끔 넣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연적인 것들과 관련해서 위치를 나타낼 때 주요 국제 하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 국가를 출원하게 시키니까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해협이라고 해서 좁은 바닷길 요쪽에 대한 거 이거는 작년 9월 평가원 때도 요 110번에 보이는 물라카라고 부르는 게 곧바로 평가원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부속해라는 건 작은 바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위치를 추론하는 연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리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서 지역성 문제를 내주는 거 그리고 예 아니오로 해서 점수 매기는 형태로 지역성을 내주는 것들을 요거 출제 잘하는 선생님이랑 2년 동안 같이 공부했던 삼수에서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룬 친구가 있거든. 진짜 지리 덕후 친구. 그러면서 그 녀석 같은 경우는 뭐 아무튼 생사고라고 내가 수험생활에서 공부하면서 이 녀석이 내가 이 녀석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뭐 아무튼 생각 그러면서 이 녀석이 이런 면도 있네 여린 면도 있네 멘탈을 좀만 잡으면 더 갈 것 같은데 그러면서 되게 힘들었지만 그걸 극복하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어찌됐건 선생님을 이렇게 작년에도 도와줬지만 올해도 또 도와주면서 이런 문제를 워낙 잘 만들거든요. 문제를 만들고 그거를 3명이 달려들어서 검토를 했어요. 3명이 달려들어서 그런 문항들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최신 유형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뭐 파이널 교재에서 또 추가적으로 제작해서 넣을 거예요. 그리고 핵심 엔제를 선택했던 친구들에게 내가 조금 더 문제를 제공할 거야 라고 말했던 것도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게 서두른 이유예요. 북두칠성 위치편을. 작년에 북두칠성이 이제 원래 그전 커리까지만 하더라도 북두칠성이 9월 달에 오픈하는 마지막 파이널 커리였는데 작년에 8월로 땡긴 이유가 지역성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평가원이 문제의 유형 결정하는 거죠. 근데 그 전과 좀 다르게 갑자기 뭐 예를 들어 그전에는 이쯤에서 좌회전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회전을 하는 거면 뭔가 깜빡이도 켜고 사인을 줘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제 평가원이 선생님 받아들이기로는 작년 그 전부터 조금씩 그랬지만 깜빡이를 넣었다고 본 거예요. 그전에 왼쪽으로 가던 게 그러니까 통계 문제로 주로 가던 게 지역성 문제로 나 우측 깜빡이 넣고 원래 가던 길 아니고 딴 길로 갈 거야 라고 사인을 준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조금 더 서둘러 가지고 그 위치편을 서둘렀어요. 통계편은 조금 뭐 중요도가 떨어졌다의 개념이 아니라 계속 자료가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서두를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고 위치 같은 경우는 한국지리 같은 경우는 시사적인 거 있죠. 세계지리도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OT 촬영하는 시점이 5월 9일인데 지금 가장 시끄러운 얘기가 뭐냐면 카슈미르 지역에서 다시 인도하고 파키스탄 싸움이 벌어졌거든요. 이거는 뭐 6월 평가원에서 내기는 조금 어렵죠. 거의 출제가 끝나갈 텀이다 보니까. 하지만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시사적인 부분도 위치에도 물론 작동하지만 시사적인 면은 그때그때 막 가변적인 통계 자료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자료 통계 기후 뭐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라서 그런 것들은 조금 선생님이 조금 북두칠성 커리에서 둘로 나눠가지고 뒤에 할 수 있게끔 그대로 두고 이 위치편만 앞으로 가져왔어요. 이때부터 6월 달에 이거를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마스터해가지고 점수를 올려놓으면 6월, 9월 수능에 계속 쓸 수 있는 내용일 뿐더러 6월 달에 점수가 조금 많이 오르거든요. 그 연습 충분히 해두고 어려운 유형이 나와도 고난도 파트인데 그거를 딱 맞춰주고 점수가 좀 오르면 하면 되겠다라는 심리적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예측 가능한 부분이니까 좀 먼저 하자라는 의미로 땡긴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그래 우리는 예전 기출 문제와 문제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그걸 계속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에이 다음번엔 원래대로 나올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예단하고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원에서 어떤 규칙을 만들고 그 변화된 경향에 대한 사인을 주면 우리는 그것에서 그 규칙을 받아들이고 계속 뛰어야 한다는 거지. 그게 선생님이 북두칠성 위치편을 작년부터 조금 더 땡겼고 올해는 아예 더 땡겨가지고 6평 이전에 5월 달에 슬림하잖아. 한국지리 3강, 세계지리 5강. 왜냐면 세계지리가 위치 문제가 좀 더 지역적인 게 많이 나오니까
선생님 개념 강의 보게 되면 개념 강의 세계지리 30강 정도 무지개, 한국지리 35강 똑같을 수 없는 거예요. 차이가 있잖아요. 그때그때 필요한 커리에 따라 강좌에 좀 차이는 두고 교재 컨셉을 비슷한데 조금씩 더 약간의 디테일들을 가미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이 커리 5월 달에 크게 부담 없이 여러분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강의 자체도 소화하면 그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되지만 이 교재를 풀어본다는 것만으로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고 많이 확인하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작년부터 검토했고 올해도 검토 많이 했고 그렇게 해서 완성도를 점점점 높이고 있는 교재니까 한번 믿고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